뉴욕 일원 휘발유 값이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2008년 7월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가운데 뉴저지주 휘발유 값은 역대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이미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선 뉴욕시 휘발유 값도 사상 최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차량용 휘발유뿐 아니라 가정용 난방유, 천연가스, 전기요금까지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여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7일 전미자동차협회가 집계한 뉴저지주 휘발유 값은 갤런당 4달러 17센트로 일주일 만에 52센트나 올랐고 상승폭은 전국 상위 10위권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역시 2008년 여름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를 이번 주 중 넘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뉴욕시 레귤러 휘발유 값은 갤런당 4달러 29센트로 일주일 새 10% 올랐습니다. 한편 장중 130달러를 돌파했던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이날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3.2% 오른 119.4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40대 아시안 남성이 묻지마 면도칼 공격을 당했습니다. 6일 뉴욕시경은 피해자가 이날 오전 8시 20분 MTA 뉴욕시 전철 제2노선 열차에 탑승하던 중 열차가 델란시 스트리트 엑세스역에 도착할 때쯤 괴한에게 면도칼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는 결국 경찰에 의해 붙잡혔고 경찰은 용의자 브랜던 다울링이 폭행 및 물리적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주 중에 용의자는 범행에 사용했던 면도칼을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아시안이기 때문에 증오범죄 태스크포스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용의자는 아직 증오범죄 혐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가 폭행, 도난, 재산불법 취득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게 7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르면 내주 중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출국의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검사에서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는 지침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는 우선 한국에 백신 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백신을 해외에서 맞았어도 한국에 기록이 있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 백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것만 인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접종 완료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방역당국은 2차 접종 후 14에서 90일이 된 사람이나 3차 접종자를 접종 완료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해외 입국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8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 중임을 언급하면서 오미크론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처럼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엄격한 입국 차단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전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각국의 러시아 원유 의존도에 따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독자적으로 에너지 제재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등의 에너지 제재를 유럽 국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한 가운데 독일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는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왔습니다. 올라프 쇼츠 독일 총리는 성명에서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야 왔다면서 현재로선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에너지를 대체할 다른 방법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은 서방 국가들의 일관된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테러 에너지 제재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different dependencies. What we need to do is to make sure that we're all moving in the same direction and we all share the same assumptions and that we accelerate that move.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한 목소리 내기가 어려우면 미국이 먼저 독자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에 나설 거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선 관련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I want to see war crimes declared on Putin's senior generals and on Putin himself. We need to ban Russian oil. That needs to come. 테러 경제 제재의 마지막 카드가 될 에너지 제재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국제 유가는 장중 1배럴에 130달러도 넘어서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테러 에너지 제재가 현실화되면 180달러도 넘어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국채 1차 만기일인 오는 16일 러시아 정부가 채무 불이행, 이른바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작지만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한국을 포함한 48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첫 소식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어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3차 협상이 종료됐다고 벨라루스 민스크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협상에서 러시아 측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Скажу честно, что наши ожидания от переговоров не оправдались. 우크라이나 측은 상황을 크게 개선시키는 결과를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인도적 통로 개설에 있어 작지만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Третій раунд переговорів завершився. Ми отримали деякі результати позитивні з точки зору логістики гуманітарних коридорів.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와의 4차 협상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어제 한국을 포함한 48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영국,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호주와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타이완 등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는 이들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해 러시아 정부나 기업 등이 외화 채무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원달러 환율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며 달러당 1227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하루 만에 14만 가까이 급등하며 1227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2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0년 6월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데다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시장 불안이 심화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25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